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발표 맡게 된 DMK 연구실 이진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2024 ICML에 기재된 Easing Concept Leading in Diffusion via Entity Localization and Anchor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미지 생성 혹은 이 텍스트 이미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단연히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이제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방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때 사용자가 어, 특정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이러한 프롬프트를 반영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디퓨전 모델도 모든 이미지를 완벽하게 생성해내지는 못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맨 왼쪽의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한 것, 두 번째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확장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로 이제 생성한 그림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입력 프롬프트로 a cat and a frog라는 문장을 넣어줬을 때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 이 고양이와 약간 개구리가 섞인 형태의 이제 객체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 고양이가 이제 개구리 상징적인 색인 이제 초록색이 이제 이렇게 반영돼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객체 혹은 속성을 생성을 할 때 두 객체가 겹쳐져서 생성되는 문제를 이제 저희는 컨셉 블리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 컨셉 블리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고 우측의 경우에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제안 방법인 Entity Localization and Anchoring이라는 ELA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컨셉 블리딩이 완화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이 디퓨전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제 디퓨전 기반 연구들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혹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불리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이 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때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에는 입력값으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받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 입력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와 이미지의 조인트 인베딩을 구할 수 있는 클립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인베딩을 구하게 되고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유넷에 주입을 해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생성된 이미지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지로부터 저희가 쿼리를 추출하고 그리고 입력 프롬프트로부터 저희가 키와 밸류를 구해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우측에 보이는 이 벡터의 경우에는 이 쿼리와 키를 곱한, 즉, 이 이미지와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을 통해서 저희는 프롬프트 내 각 단어들이 이미지 내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논문의 이제 문제 상황으로 돌아와서 어, 본 논문은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던 주된 문제점은 컨셉 블리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생성된 이미지 내에 객체들이 이제 겹쳐져서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저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때 저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각 객체의 크로스 어텐션 맵이 이제 겹쳐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크로스 어텐션 리키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이 우측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 프롬프트로 캣이랑 프로그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 캣과 프로그가 영향을 주는 크로스 어텐션 맵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요 프로그와 캣이 겹치는 요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미지가 생성되었을 때 이 고양이와 죄송합니다. 개구리가 약간 겹쳐져서 생성되는 이런 컨셉 브리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저자들은 컨셉 블리딩이 이제 주된 원인인 크로스 어텐션 리키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엔티티 로컬라이제이션 앤 앵커링이라는 이제 ELA라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ELA에서 제안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방법론의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엔티티 로컬라이제이션과 그리고 엔티티 앵커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엔티티 로컬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각 객체 토큰이 다른 객체 토큰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마스크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엔티티 앵커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각 객체 토큰이 정해진 영역에만 영향을 주도록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엔티티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엔티티 로컬라이제이션의 주된 목적은 크로스 어텐션 리키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 객체가 다른 객체 혹은 배경과 이제 크로스 어텐션 맵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이 마스크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입력으로 이제 캣이랑 프로그를 받았을 때 이 캣에 대한 마스크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캣에 대한 마스크는 이 아래 수식으로 저희가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D12 그리고 MPK라는 여러한 항이 존재를 합니다. 이 D12의 경우에는 저희가 입력 프롬프트로 받은 두 가지 객체, 이 캣과 프로그의 차이에 대한 이 바이너리 마스크를 의미를 하고, 이 MPK의 경우에는 저희가 백그라운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SOT 토큰의 바이너리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텀을 저희가 이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이제 바이너리 마스크를 구하게 되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D12의 경우에는 객체 간 오버랩을 방지를 하고, 이 두 번째 MPK의 경우에는 배경의 오버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캣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이 다른 배경 혹은 객체들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마스크를 얻어내는 것이 이 엔티티 로컬라이제이션의 목적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엔티티 앵커링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크로스 어텐션 리키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 수식은 다양한 디퓨전 모델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할 때 이제 사용되는 수식입니다. 해당 수식에서 이 뒤에 이 손실함수 L에 대한 항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L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손실함수는 concentration 그리고 attenuation 이 두 가지 텀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concentration 텀의 경우에는 각 객체 토큰이 이제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영향을 주도록 유도하는 이런 손실함수이고, 이 두 번째 attenuation 텀 같은 경우에는 각 객체 토큰이 마스크 이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손실함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한 방법론인 EL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ELA는 크게 객체들의 크로스 어텐션 맵이 겹치지 않도록 마스크를 생성하는 이 엔티티 로컬라이제이션과 그리고 각 객체 토큰이 마스크 내 영역에만 영향을 주도록 주도록 레이턴트를 업데이트하는 엔티티 앵커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크로스 어텐션 리키지를 방지해서 이 컨셉 블리딩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럼 제한 방법론의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그림은 이제 ELA 본 논문의 제한 방법론인 ELA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이 모델들인 이 스트럭처 디퓨전과 어텐든 엑사이트를 비교한 그림인데요.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입력 프롬프트로 a turtle and a club이라는 문장을 넣어줬을 때 ELA 같은 경우에는 이 거북이와 시계가 모두 잘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에는 거북이 내에 이 시계가 생성된다거나 혹은 아예 시계가 생성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존재를 하고, 이 스트럭처럴 디퓨전과 어텐드 엑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 유사한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앞서 동일한 모델들과 비교를 하지만 입력 프롬프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특정 객체 그리고 그 객체에 해당하는 속성, 그리고 두 번째 객체와 그 객체에 해당하는 속성 이러한으로 이루어진 입력 문장을 넣어주는데, 아래 그림은 a green apple and a red banana 라는 입력 문장을 넣어줬을 때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 네, ELA 경우에는 이 바나나와
사과가 모두 생성이 되었고 각 객체에 해당되는 색상이 이렇게 잘 부여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에는 바나나가 생성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이 레드는 바나나에 해당하는 속성이지만 이 애플이 이렇게 빨갛게 생성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 스트럭처 디퓨전의 경우에도 좀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 어텐드 엑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와 이 애플이 모두 잘 생성이 되는 되지만 요렇게 애플의 이런 빨간 색상이 좀 묻어 나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ELA를 사용을 했을 때 컨셉 블리딩은 물론 이 어트리뷰트 바인딩 문제도 좀 잘 완화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량적 실험에 대한 결과인데요. 아래 이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이 볼드체로 표시된 경우에는 특정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이 볼드체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LA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텍스트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 성능표인데 이 텍스트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ELA로 생성된 이미지와 그리고 입력 프롬프트 간의 클립 임베딩 이 유사도를 이제 비교를 한 것이고 해당 유사도가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우측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이제 블립으로 이제 캡션을 따옵니다. 그리고 그 캡션과 실제 입력 프롬프트 간의 클립 임베딩 유사도를 이제 비교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LA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일 이제 ELA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이에 대해 좀 간단한 요약을 드리자면 현재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에는 이 크로스 어텐션 리키지로 인해서 컨셉 브리딩 문제가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이 이제 겹치지 않도록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고 해당 모델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프리하며 추가적인 억실러리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엔티티 이제 리키지 그리고 어트리뷰트 바인딩에도 모두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프롬프트가 좀 복잡해지게 되면은 이런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좀 반영하기 가기 어렵다는 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캣, 선글라스, 아이폰 그리고 체어라는 이 네 가지 객체가 있는데 이렇게 객체가 많아지면 이 제한 방법론이다 하더라도 모든 객체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생성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네, 이런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네, 그럼 금일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친구 같은 그 폴라리제이션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이 부분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력 프롬프트로 캣이랑 프로그를 받았는데 이 아래 문제 상황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캣에 대한 마스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캣에 대한 마스크를 생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런 앞서 이제 문제 상황이 이렇게 캣과 프로그의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크로스 어텐션 맵이 겹치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이 바이너리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이 엔티티 로컬라이제이션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텀인 이 D12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객체 간의 차이를 통해서 객체 간 크로스 어텐션 맵의 오버랩을 이제 방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SOT 토큰을 활용을 해서 이 백그라운드와의 오버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OT 토큰이 백그라운드를 담고 있다는 건 그냥 임페리컬리 찾은 건지 아니면은 별 바란스들이 해당 논문에 어,
본 논문에서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 맵을 보여주면서 이제 SOT 토큰이 좀 이런 배경 부분에 좀 강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그런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이런 분야에서 실제로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이제 제가 SOT 토큰 좀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 백그라운드에 좀 강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 결국에는 로스 계산해서 가이던스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면은 결국 가이던스 내려가는 형태로 이제 레이턴스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반적인 샘플링 과정보다 한 번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이게 돼요. 네, 일반적인 샘플링 과정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레이턴스 자체를 다이렉트하고 옵티마이즈하는 스텝이 한 스텝 더 있는 거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다음 발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